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바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님이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휴메딕스, 그때 42,000원대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57,900원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6만 원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좀 수익을 좀 실현해 볼까요? 57,900원 간 적은 없고요. 57,100원. 예, 100원이었어요? 예, 100원 하나 더 살짝 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게 톡신 쪽에서 저평가다라는 쪽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제 평가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이쪽에서 그래도 또 쨍쨍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가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핫한 무슨 달바 글로벌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또 시세가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최근에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조방원이죠. 조선, 방산, 원전 차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조선업에 대한 대중 제재로 우리 국내 조선업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 속에 조선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8%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인데요.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많이 못 가서 오르는 것인지 오늘 증권가에서는 또 추가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뷰는 어떠신가요? 네, 좀 억울했죠. 예, 혼자서 정고점 때 못 가고 계속 박스권 상단부에서 멈칫 했으면 한 번쯤은 가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촉발은 오늘 어제 나왔었던 일본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그러면 조선 쪽에서 쉐빙선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쉐빙선에 대한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삼성중공업이 뭐 쉐빙선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일본에다가 의뢰할 거면은 차라리 한국 쪽에 패키지로 딜을 봐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의 수혜 쪽으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일단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LNG 쪽의 캐리어, VLCC 쪽 이런 쪽 모두 다 일단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가스 운반선 쪽의 강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또 같이 반영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뭐 이렇게 되면은 한 17,000원대 이상도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후발이지만 뒤늦게 아이디어가 작용되는 그런 과정 쪽으로 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면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한 번 더 17,000원 구간에 한번 뚫어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해적케이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LS 마린솔루션은 어제 나온 유상증자 소식에 어제 10% 넘게 급락했고요. 오늘도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지금 그래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지금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회는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뭐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긴 하죠.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뭐 물론 제3자 배정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2천억 넘게 3천억 가깝게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목적이 일단은 시설 자금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그 포설선이죠. 포설선에 신규로 좀 건조를 하는데 한 3,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앞으로의 어떤 기업 가치를 좀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원인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LS 마린 솔루션의 어떤 업황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야기를 했었던 이 HVDC 관련한 포설선을 건조를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그 전력망을 좀 확대하는데 전력망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는데 좀 필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서 에너지 3법이 또 올해 한 2월쯤에 통과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전력망을 신설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LS 그룹들도 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좀 딛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던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구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은 2,8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 소식에 오늘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매수 기회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방산주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현대로템의 리포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현대로템이 지금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DB투자증권에서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53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현재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죄송해요. 방산주가 최근 유럽 증시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K방산 여전히 좀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수급 자체도 좀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구간에서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를 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키 맞추기 측면에서 조금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만들어주고 키 맞추기를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반영되는 속도 자체가 가속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도 하반기에 좀 몰려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수주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하반기를 보시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단기간에 급등한 탓인지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원전주들이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BHI 모두 다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원전주는 눌림목 공략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눌림목이 없었는데요. 그냥 쭉 하고 달려왔었는데요. 이쪽의 동향들 보게 되면은 일단 원자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주 동향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LNG 쪽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가스복합 발전소 수주가 3,4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규모 이런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 복합 화력 발전이나 플랜트 쪽에서 성과를 좀 계속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 플러스 LNG 쪽으로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원자력 계속 더 미국이 이끌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좀 이제 5만 원 갈 거야라고 대항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은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미국이 신경 쓴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 플러스 화석 연료 그러면
또 LNG 쪽을 계속 또 체크해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또 푸시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LNG 발전, 복합 화력 발전 이런 쪽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동향으로 봤었을 때 조선 기자재 쪽과 같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 쪽 이제 밑에서 다시 지지받고 돌아오는 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런 쪽에서 성광밴드나 뭐 태광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지금이라면 LNG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성광밴드나 성광밴드, 태광 같은 피팅 밸브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모리님이 바이오들 더 오르네요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이 약가 인하와 특허 분쟁 우려로 조정을 받은 점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73만 원으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그 덕분인지 오늘 알테오젠이 어제 한 4%, 오늘은 한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지난해와 같은 그런 뜨거운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인지 이제 아스코라는도 학회 모멘텀이 남아있어요. 이제 아스코도 있기는 한데 아스코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강하게 이제 계속 알테오젠만 좀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뭐 지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그동안에 좀 알테오젠의 주가를 눌렀었던 뭐 특허 관련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부 해소될 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월 7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PGR 심사가 좀 개시가 되는 거를 결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네, 근데 이게 PGR 심사 개시 결정이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할로자임 쪽에서 이 알테오젠 쪽으로 특허 관련해서 좀 이제 소송을 걸었고 관련해서 계속 좀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심사 개시 결정이 좀 진행이 되면은 심판관이 이 해당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개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좀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 그 구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도 조금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를 좀 눌렀었던 요인들은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 측에서 최근에 좀 이야기를 한 거, 인터뷰한 거를 좀 보면은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았었죠. 근데 약가 인하, 그 미국 쪽에서 나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어떤 약가 인하에 따른 어떤 악재라던가 그리고 할로자임과의 어떤 분쟁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금리가 지금 4.6%대, 4.5% 이상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이런 국채금리 어떤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열어둘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추가 반등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해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 모멘텀을 안고 ABL 바이오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지금 엄청나게 호가창이 움직이면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ABL 바이오는 이 시간에 여러 번 탑픽주로 그리고 특징주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ABL 바이오가 드디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후속주도 궁금하거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후속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후속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계속 봐야 돼요? 네, 여전히 지금 아직 시총이 4조가 안 됩니다. 네, 이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40조가 갔을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더 그런 얘기 드려서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일단 그렇게 뭐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하게 최근에 나왔던 EV 셔틀 관련된 GSK로의 계약만 본다고 하더라도 4조짜리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나겠느냐. 일단 이제 6월 중순쯤 가게 되면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6월 달 중에 혹시나 추가로 한두 계약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회사 측의 내용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차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빅파마들은 지금 대형 변경을 거의 필수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 약간 인하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의 가치들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많이 올랐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잘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한번 좀 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국내 어떤 바이오 플랫폼 회사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만화도 플랫폼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더 열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K뷰티와 패션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같이 좀 지수가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도 K뷰티 종목들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APR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휴메딕스, 탑픽주였던 휴메딕스로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달바 글로벌 상장 이후에 K뷰티 종목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당분간 좀 이어질까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업종 주도주라고 최근에 할 수 있는 조선 방산이라던가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력 자체가 조금 둔화될 걸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기존에 좀 주도를 하고 있던 업종들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환경일 걸로 지금 현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수출이 견조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전 세계 수출 좀 보게 되면은 하반기 그 지난해 수출 실적이죠. 세계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3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이 이제 뭐 중국이고 2등이 뭐 미국인데 1등이 프랑스죠. 프랑스고 이제 미국이고 그다음이 우리나라가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에도 수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종목별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조금씩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일 좀 시세가 나오더라도 다음 날에 좀 그 전날에 쉬었던 종목군들이 다음 날에 더 강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를 피하고 오히려 수익은 더 크게 챙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또 올랐다 보니까 일단 일부는 수익을 실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K뷰티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 보니까 시장의 눈이 또 패션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 모멘텀과 함께 최근 원화 강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패션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오늘 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은 JS 코퍼레이션이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패션주가 움직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명동에도 보면 패션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패션주들로도 좀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네, 패션하면 우리 앵커님이신데, 예, 제가 패션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서 JS 코퍼레이션은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 핸드백 관련된 쪽들이 아니라 호텔 관련된 쪽에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대 하얏트 인수하면서 밑에 자회사를 관리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요즘 뭐 서부 T&D나 또 GS P&L 이런 쪽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찾는 호텔 쪽의 강세가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K패션도 관심이 높아지는 게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뭘 하겠느냐. 한국인들은 다 선남 선녀처럼 잘 꾸미고 잘 입고 다니는데 저는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K패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내수에 대한 기반들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 계속 또 체크를 해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어떤 이제 뚜렷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 전에 일단 그래도 와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쪽들이 K 등산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마운틴 남이라고 해서 뭔 소린가 했습니다. 네, 남산이네요. 예.
마운틴 4장 뭐 이러면서 5장 4장 이러면서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아웃도어 쪽에 강점 있는 쪽들은 스판덱스가 이제 기본이 돼서 움직이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효성 TNC 오늘 주가가 강한 모습들인데 이런 쪽이나 코롱 인더스트리까지도 어떤 원자재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아웃도어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효성 TNC, 코롱 인더스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S-오일 전망을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S-오일에 대해서 이 기업은 5년 주기로 대바닥을 찍었다라면서 지금이 강력 매수할 구간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썼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하지만 또 주가가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시장을 보면 가는 쪽이 더 가다 보니까 S-오일 추세 상승을 기대할 만한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기대가 없다 보니까 한 번씩 훅훅 들어와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제 바닥이니까 S-오일 사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가 잘 궁금합니다. 지금 변화는 일단 유가가 약세니까 전반적인 투자가 좀 지연된다, 투자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회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증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이걸 갖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저희 눈에는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좀 돌아가는 거 봐야 그 다음에 어떤 정유 쪽에 대한 시각들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 보고 싸니까 산다. 뭐 물론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알고 있는 저희 배당과 함께 또 기대는 할 수가 있겠는데 배당은 지금 거의 안 주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를 통해서 지금 현금을 이쪽에 써서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냥 내수주 쪽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변화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연 이사님, 오늘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탑픽주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오,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인데요? 네, 상한가 아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일단은 조금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실 상방으로는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구간에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11,000원 밑에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에는 이름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아까 앞서서도 뭐 등산 마운팅남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레깅스 관련해서 사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호텔 인수해서 하얏트 호텔 인수를 해서 작년부터 연결 실적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매출도 안정화를 좀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그 시비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많은 물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조정이 나왔을 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오늘 기업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관련해서 내수 쪽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모두 투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 쪽이고 아웃바운드 쪽으로 가장 또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지금 해외 아웃바운드 쪽으로 특히 워낙 강세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 경기 회복되게 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게다가 올해는 연휴가 많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어디 앵커님은 연휴 계획하셨습니까 벌써? 집에서 누워 있으려고요. 그러면 공부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침대주로 바꿀게요. 경제 공부할게요. 네. 안 도와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또 이제, 여기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이어지게 되면,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원래 이 회사가 또, 호텔 쪽에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스타즈 호텔 쪽으로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좀 청산이 됐다가 다시, 리츠 회사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내수 관련 쪽들은 챙겨가자. 그런 쪽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14,000원대까지는 기조 충분히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에는 모두 투어로 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모두 투어까지 탑픽주 알아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